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의 저자입니다.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나와 너의 얘기죠. 나의 솔직하고 너한테 상처 주지 않게. 솔직만 하면은 좀 그렇죠. 도를 넘게 되면 우리는 싸가지 없다, 버릇 없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 주지 않게. 이 또한 도를 넘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맞춰주고 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는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을 양쪽 다 고려하면서 균형의 선을 타자는 거죠. 그 태클을 타면서 이 세상을 좀 살면은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맥락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요. 이런 감정적인 영역이 해결이 된 후에야 우리가 이성의 영역을 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를 건너뛰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를 쓴 거죠. 인간은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감정에 대한 고민이고, 대인관계에서 감정에 대해 상처를 받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성격이 어떠세요? 내성적이요. 뭐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라는 답변을 하는 분들,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보면 성장 과정에서도 감정을 민감하게 살펴주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게 한 부모가 있더라고요. 또 요새 또 공부만 강조하잖아요.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사치가 돼버린.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을 잘한다는 얘기는 나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에 대한 신호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뭘 모르냐면 결혼할 대상자를 갖다가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나랑 맞는 결혼 상대자를 고르잖아요. 연인을 고르는데 사람도 대충 사귀고요. 나 좋다 그러면 그냥 사겨요. 들여다 보려는 귀찮아 하더라고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에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 코드 안 맞는 사람들 상처받고, 나랑 안 맞는 남편 만나게 되고, 내 적성이 뭔지 모르니까는 그냥 밥벌이로만 일을 하니까는 직업이 안 행복하죠. 감정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얘기예요. 네. 저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요. 진짜 그 MBTI나 그 애착 유형도 막 적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고민 안 해도 돼. D 엔딩이야. 나는 INFP야. 우리 남자친구는 ENTJ야. 뭐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안 맞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답을 풀었어. 이제 더 걱정할 거 없어. 이 유형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거는 뭐 이렇게 고민을 안 하겠다는, 인간이 MBTI도 있지만 타고난 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 배경도 있고 정말 복잡 다단한데, 우울증도 같은 우울증인데 A 우울증 환자와 B 우울증 환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증상도 다르고 병의 코스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 삶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AI가 일하기 좋지, 뭐 우울증 진단은 약이 추루룩 나오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히스토리를 가진 귀한 존재잖아요. 유형화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해요. 네. 그럼요.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와 짜증을 내는 건 다른 문제죠. 생리전 증후군을 앓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많아요. 생리전 일주일 전후로 해서 좀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같은 말도 좀 예민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가 내 감정을 알고 인지한다는 거와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그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적어도 앞에 전자까지는 솔직하면 좋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속상하구나. 그런데 이것조차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이 잘 안 돼 있으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가 와서 막 치대면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때 막 귀찮아, 짜증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머 그랬구나, 네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구독자 100만을 넘어서 실버 버튼 받았구나.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 흩뿌리지는 않잖아요. 내가 힘든 감정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의 심리적 가시성, 그쵸? 그거를 봐가면서 적절히 좀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게 감정 능력인 거죠. 네. 이런 감정을 갖다가 솔직하게 표현하고 인식해주는 성숙한 부모들이 그닥 많진 않아요. 부모들한테 상처받은 자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구 표출하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자식을 질투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가슴 아프죠. 네.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감정폭력이요. 엄청 많아요. 사적인 영역에서의 감정노동을 하고 산다라는 거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욕을 많이 해. 니네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되게 많아요. 성인이 안 된 딸한테 아빠 욕을 하는데 그건 두 사람 얘기잖아.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자식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면서 되게 많은 경우가 이제 다 큰 성인 자식이긴 해요. 근데 무슨 모임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 되게 속상한 일, 이거를 자식한테 전화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괴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적절히 끊어야죠. 사적인 영역에서의 감정 노동을 하고 사는 특히 딸들이 많더라고요. 감정은 컨트롤되지 않아요. 불안 감정은 불안할 뿐이죠. 근데 불안을 견뎌내는 거죠.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불안, 우울 뭐 이런 감정을 없애서 긍정 정서를 갖고 살면 행복하지 않냐. 말은 좋은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불안도가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고 실제로 많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제 환자분들이나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유튜버도 찍고 강연도 하시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 이거 좀 힘들고 어렵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내는 거지 이게 뭐 굉장히 좋고 적성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안도가 높은 거, 제가 내성적인 거, 이런 성격을 견디고 이겨내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나의 장단점을 잘 아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인 거지, 불안을 없애고 우울을 없애고 뭐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쵸? 이거를 견뎌내는 힘을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하자는 겁니다. 네, 곱씹고 곱씹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온갖 그 생각인데 긍정적 생각 없는 거 아시죠?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막 이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자유는 오롯한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 야, 커피향 진짜 좋다 해요. 오롯하게 그 상황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게 제가 말하는 자유예요. 이거 안 쉬워요. 사람 만날 때도 그래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안 봐줄 때 많아요. 내 생각하느냐. 건성으로 끄떡끄떡이는데 심리적 가시성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는 건데, 야, 나 어제 야간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어머, 나는 어제 새벽 3시에 들어왔잖아. 나도 힘들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버릇 있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어머, 진짜 힘들었겠구나. 야, 무슨 일을 새벽 1시까지 하니? 이게 그 사람 말 따라가주는 심리적 가시성이거든요.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안 쉬운 거 아시죠? 자기 얘기 막 하려고 들고 그쵸? 그 사람한테 오롯하게 나의 시간과 지위를 주는 거고요. 이 자유는 나를 잡아당기는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롯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돼요. 친구가 됐건 연인이 됐건 직장은 어쩔 수 없어요. 밥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롯한 관계, 정말 내가 그 사람 생각할 때 마냥 좋아.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이죠. 나를 알아봐준 친구 하나가 있으면 인생은 외롭지 않은데 친구가 10명이어도 쟤들 10명이 다 뒷담화하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쟤를 볼 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약점도 안 보여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일이 그닥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서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나의 지인으로 킵했나를 보시는 게 좋은 지인을 의미 있는 타인이죠. 쓸레기 문제인 거라는 거죠. 네. 솔직하게 소통하려면 나를 객관화하라. 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해석을 겉들여서 과하게 생각하거나 덜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쉽지 않죠, 자기 객관화는. 자기 객관하면 괴로워요. 괴로우지만 봐야죠. 안 그러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이거는 딱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상처 주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공감해라. 타인 공감을 하게 되면 내 개념이 손상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끌어와서 내 개념을 손상시키거든요. 내가 못났거나 내가 잘못했다거나 이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그닥 많이 상처받지 않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진 않은데 해봐야죠. 작가라는 타이틀은 아직 좀 낯설고요. 정신과 의사의 아이덴티티가 좀 더 편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 제가 책을 2번째 책입니다.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인간의 감정에 관한 책이긴 한데 우리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